네, 차트통 마제스터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옵션 만기가 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이제 대형주도 같이 좀 숨 좀 쉴 수 있을까요? 향후 시장 구도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그 외인들의 선물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당분간 다시 그 2차 랠리가 좀 진행이 되기보다도 밴드 자체를 박스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주가지수의 흐름들을 그 간략하게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되면 200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은 1990 그리고 상단 부분을 2020포인트 자꾸 밴드 안에서의 좀 움직임이기 때문에 대형주들도 이제 그 대표 종목군들의 그 상승이 나왔었죠. 특히 화학업종들과 IT 쪽인데 다시 그들 업종들의 반등 자리 좀 보면서 종목군별로 선별적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그럼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시장 좀 더 자세하게 분석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래량부터 봐주실까요? 네, 자 거래량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오늘 DI 그리고 대한과학, 웅진에너지, 자 이들 종목군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 대한과학 같은 경우는 그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우리가 오늘 12% 이상 급등이 나왔고, 웅진에너지는 이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반등이었죠. 그래서 태양광 쪽으로 흐름이 좀 잡혔는데, 자 이 두 종목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한과학이라는 종목이 사실 신규 상장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지난 그 10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는 길목에 있는 상황이고, 오늘 거래량이 240만 주로 굉장히 좀 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2차 랠리가 한번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고점 라인인 13,500원입니다. 자, 13,500원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무엇보다 좀 체크를 좀 해야 되겠고, 거래량이 지금부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200만 주 정도의 거래가 나온다고 하면 조금 조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거래량이 100만 주에서 150만 주 정도의 거래가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봉상의 모습을 봤을 때 큰 파동이겠죠. N자형으로 큰 파동을 그려가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거래량에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웅진에너지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웅진에너지 주가 흐름들을 좀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지난 11월 달에 거래량이 터졌던 가격권을 이제 돌파하는 길목에 놓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종목은 121선권까지 한번 목표치를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오늘 금일 거래량이 340만 주인데 일단은 1차적으로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보다도 점점 즉 늘어나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주가의 상승도 같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투자자 분들께서 약간 그 태양광 쪽에서의 종목 섹터들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폴리실리콘 가격으로 인한 좀 기대를 좀 많이 하신 모습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121선권까지 목표치를 보면서 대응을 좀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한가 종목 보면은 대한해운이 이틀 쉬다가 다시 갔습니다. 상한가로 올라갔고, 쌍용차가 또 마힌드라 그룹 얘기가 나오면서 재료 가지고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써니전자가 또 멈추지를 않아요. 어제 좀 조정 강하게 나오다가 오늘 다시 상한가 갔거든요. 어떻게 이런 좀 특징들을 봐야 될까요? 네, 자 오늘 그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일단은 상한가 간 종목이 자동차 관련해서 쌍용차라든지, 그리고 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어떤 그 금호산업의 주가가 지금 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에서 이 종목 그 써니전자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뭐 이 종목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매매 관점보다도 시장의 그 큰 틀을 좀 보기 위해서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자 오늘 또 보니까 뭐 제이시언 이런 종목들이 또 상한가를 좀 기록했던 거는 테마 쪽에서도 오늘 그 윈도우즈 8이죠. 8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자 지금 종목의 상한가의 특징을 한번 잠깐 좀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써니전자가 어제 밀리는 모습이 보였지만 다시 아직까지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단기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부터 만약에 하한가를 가는 장이 종목이 시기가 나온다. 즉 내일이나 다음 주 월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는 이제 무조건 다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단기 낙폭과대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일단 마무리되면서 다시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들의 종목군들, 자 이쪽으로 포커스를 좀 잡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금호산업이 오늘 아침부터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즉 점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이 시세는 일단 거래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거래량이 지금 100만 주에서 150만 주 정도 거래가 터지는 시점까지는 여전히 매매 관점으로 보유를 좀 해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쌍용차 같은 경우는 오늘 최근 들어서 자동차 관련해서 쌍용차가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왔던 건 이제 자동차 우리 그 국내 시장의 어떤 그 내수 시장도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고가 나온 종목들 오늘 뭐 앞에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전기가스 업종 상당히 강했습니다. 한국전력 신고가 냈어요. 서울가스도 같이 고점이 나왔고 뭐 GS 홈쇼핑들 홈쇼핑주도 잘 움직이고 제약주가 참 꺼지지 않는 불꽃 같습니다. 점점 그 섹터가 좀 종목 범위가 넓어지면서 신고가 계속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자 오늘 IT 부품주들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신고가를 내는 종목군 중에서 다원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화일약품이라든지 이들 종목군들이 지금 신고가 랠리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중국 내수 관련해서 또 락앤락이라는 종목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특징을 좀 봐야 될 게 일단은 화일약품 같은 경우가 다시 굉장히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2차 랠리 구간으로 좀 진행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사실 뭐 서울제약이라든지 한동약품이라든지 자, 이들 종목군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다시 좀 종목군별로 조금 흐름이 좀 제약주 중에 좀 바뀌는 모습들. 자, 오늘 화일약품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만은 제약주 중에서 시세를 냈던 종목들 중에서 하나 근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오히려 지수의 상승과 함께 차익하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만약에 이런 음봉 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또 단기 낙폭까지로 올라올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지겠고요.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차적으로 오늘 거래량이 190만 주 이상의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보다도 단기 5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추세가 좀 살아가는 이런 자리를 봐야 되겠고 만약에 거래량이 150만 주 이상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저는 단기에 일단은 매도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들이 오늘 한 8만 9천 주 정도 거의 한 9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화일약품도 좀 올라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시세는 우리가 주봉상의 모습을 봤을 때 단기보다도 장기 2차 랠리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작년에 8월 달부터 해서 시세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올랐었죠. 그래서 2차 랠리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국면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좀 봐야 되겠고 자 그리고 락앤락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락앤락의 기관들이 조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좀 많이 했었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 쪽에서의 내수 확대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보다도 좀 실망감이 좀 앞섰는데 일단 락앤락이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좀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시 한번 중국 시장이 또 강한 상승 랠리가 좀 나오게 되면 락앤락이 좀 내수주로서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오늘도 30만 주 이상의 좀 대량 매수가 좀 이익됐었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기관들의 매매 동향들을 무엇보다도 좀 체크를 좀 하면서 락앤락은 단기보다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1분기까지는 저는 목표치를 좀 보고 있는 게 한 3만 원 정도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제 추천주로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종목을 한번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약주 중에서 일양약품이죠. 일양약품이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늘 좀 눌렸을 때 좀 매수를 했으면 28,500원에서 2만 눌렸을 때 매수를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좀 눌렸을 때 기술적으로 전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국면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제약주 중에서 약간 좀 안전하게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신저가 종목군들을 오늘 좀 보게 되면 특징적인 종목은 오늘 신저가 종목에서는 좀 나오지 않는 모습들인데 전일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삼성 정밀화학에 오늘도 좀 빠지는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좀 주목하자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NC소프트라든지 테스라는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오늘 시장에서 낙폭 지수는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빠지는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삼성 정밀화학을 제가 오늘 58,000억 원이 무너졌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거래량이 좀 늘어났었죠. 그래서 오늘도 기관들의 98,000주 정도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오늘 금일 30만 주가 나왔는데 20만 주, 즉 15만 주에서 한 20만 주 정도 거래가 바닥이 나올 때 한번 단기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략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락앤락을 보고 있네요. 이틀 연속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자리에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종목군으로 증권가에서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26,000원 부근에서 오늘 종가 나왔는데 3만 원까지 목표 주가 지금 잡고 있고요. 근화제약이나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에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트 또